라도 문을 부수고 끌어내라 지시했고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에겐 의결 정족수가 아직 안 채워졌다며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 다 끄집어내라고 말했던 겁니다. 새벽 1시쯤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상황.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후 이진우 수도방위 사령관에게 계엄이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을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의 정당한 계엄 해제 요구도 무력화하려 한 겁니다. 검찰은 또 윤 대통령이 같은 목적으로 경찰에도 지시를 내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윤 대통령이 삼청동 안가에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게 국회 통제를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조 청장에게 수차례 전화해 국회에 들어가려는 의원들은 불법이고 포고령 위반이라며 전부 체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검찰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와 선관위, 민주당사, 여론조사기관 등의 병력 1,605명, 경찰 3,144명이 동원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하고 또 이렇게 물리적인 충돌을 막고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기 때문에 움직임이 있는 거는 같습니다. 다만 이제 좀 상황을 지켜보면서 새벽 5시에 집행이 이루어질 것인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렇게 수사 보안에 철저한 이유, 알려진 것과는 조금 다를 수 있는 이유는 1차 집행 때의 그런 모습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보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당시에 이제 그 소식이 알려지면서 관저 이동을 하는데 1시간 넘게 걸렸는데 경호처가 결과적으로 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이야기도 했습니다. 공수처에서 만약 집행 일자가 오늘로 보도가 된다면 이 오늘이 아니라 내일 집행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런 만큼 이제 얼마나 그 영장 집행 일자에 극비를 붙였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오늘도 그래서 언제 집행이 이루어질지 장담할 수가 없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남동 관저 앞의 모습 그리고 2차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내용은 저희가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김다영 기자와 함께하는 정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분주하게 경호처 내부에서도 2차 영장 집행에 대비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 관저를 바라보는 카메라 각도를 그래프로 저희가 잠시 보여드리면요. 지금 관저 1차, 2차, 3차 저지선이 있고 모습이 확인되기도 했는데요. 영장 집행 과정에서 영상을 촬영하기 위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공수처 수사진이 총 50여 명인데 조사 등을 위한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 오늘 40여 명이 2차 영장 집행에 투입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경호처 반발에 대한 공수처의 대응 계획 어떻습니까? 네, 앞서 지난 3일이죠. 1차 영장 집행 당시에 경호처 직원 등 200여 명이 팔짱을 끼고 집행을 막은 바가 있습니다. 이후에 공조부는 경호처 내부의 결속력을 떨어뜨리려는 조처를 이어왔습니다. 특히 공수처는 이 경고성 공문을 통해서 경호처 지휘부를 압박하면서도 직원들에 대해서는 지시에 불복해도 법적인 피해는 없을 거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오히려 경찰이 영장 집행 지시를 거부해야 한다고 반발했고요. 또 경호처 직원을 변호할 변호사 모집에 나서는 등 맞대응을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공조본의 전략이 실제 효과를 발휘할지 미지수인 상황인데 공수처 관계자도 이 경호처 직원들의 양심을 믿는 수밖에는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보시는 화면이 이제 공관촌, 여러 공간이 있는 공관촌에서 바로 대통령 관저 앞까지 진출한 모습을 보셨는데 이건 MBC 단독 화면입니다. 저희 이 취재진만 확보했던 화면을 조금 전에 보셨고요. 하얀 네. 철문이 있었던 영상입니다. 이제 그 앞에 1, 2차로 집결한 수사팀의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었는데 그 앞에서 경호처와 충돌이 있을지 없을지도 이제 또 하나 눈여겨볼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경호처와 별다른 충돌이 없이 관저 바로 앞까지 지금 수사팀이 진출을 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오전 8시 2분 현재 상당히 많은 공수처 직원과 경찰 경력이 윤석열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관저 앞까지 진입을 한 상황입니다. 관저 내부로 들어갔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만 현재 저희 취재진이 카메라를 통해서 촬영하고 있는 모습으로 볼 때는 관저 외부에 모여서 대열을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부가 있는데 네. 딱 들어봐도 핵심은 아닌 것 같죠? 네네. 그런 상황에서 김용현하고 이제 좀
김용현 취임 직전에 이미 아는 척을 하고 준비를 해서 김용현 접근을 해서 하자마자 바로 그 기획관리실장으로 이래 2급으로 올라갔고 또 얼마 안 되는 사이에 차장까지 이래 올라갔기 때문에 그걸 올라가서도 자기 주변에 있는 좀 그 일반적인 성진 룰하고 안 맞는 그런 인사를 이 기획관리실장의 인사도 관련이 되는 주무하는 모양인데 이래 하면서 이 경호처 내부에 반발을 산 거예요. 평가를 할 때 상당히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보통 그런데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을 할 때 다른 그런 대형 체포영장 장소라든가 집행 장소라든가 그런 무게 있는 장소를 할 때도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하나요? 그렇습니다. 조재영 기자. 네. 그런데 오늘 이 와중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모습을 드러냈네요. 오늘 그 탄핵 소추됐는데 오늘 국회에 출석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은 사실 직무 정지 상태죠. 네. 그 오늘 국회에서 내란 혐의 국정조사 특위가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에 한덕수 총리가 출석을 했는데요. 여기서 민주당 의원 윤건영 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오늘 체포영장 불법이고 무효라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뭐라고 했나요? 네,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한다. 라고 하면서 윤 대통령도 자신의 결정에 대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요. 한덕수 국무총리의 말이 맞습니까? 직접적으로 네. 이제 명확하게 지적을 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정해진 절차 우리에게 있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하는 건 모든 국민이 예의 없이 똑같다라는 언론적인 입장을 확인하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어떻게 예외가 될 수 있겠냐라는 얘기를 표현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사실 이 관련해서 그 체포영장 집행되기 전에 우리 보수 언론 논객의 대표로 꼽히는 조갑재 전 편집장 같은 경우에도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버프라지라는 말도 쓸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버프라지라는 것은 있는 법을 이용해서 어떻게 다른 뭐 꼼수를 쓴다든지 하는 것인데 지금 여기에 영장에 반발하고 불응하고 하는 것은 있지도 않은 법을 가지고 지금 주장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버프라지라는 말도 아깝다. 이렇게 보수 논객조차도 지적을 한 바가 있거든요. 버프라지라는 말을 네. 하려면 네네. 그 법을 가지고 이용을 해야 그렇죠. 버프라지인데 네네. 법에도 없는 걸 가지고 계속 불법을 주장하니 네. 이게 어떻게 버프라지냐 이런 말이 있다는 예, 거죠. 맞습니다. 그런 네. 걸 지적을 했고. 서로 입장차만 확인하고 돌아선 부분은 맞습니다. 네. 근데 오늘 보면은 이제 공수처와 경찰이 어쨌든 만반의 준비를 하고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미 어제부터 오늘 그러니까 1월 15일에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할 것이다. 시간은 더 이른 새벽 5시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미 나와 있어서 네. 사실 체포영장의 어떤 기습성이라던가 어떤 그 기밀성은 보장이 되지 못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경찰의 어떤 인력적인 부분이나 그런 협조가 좀 충분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이제 경호 측에서도 좀 더 이제 1차 집행 당시보다는 더욱 이제 극렬하게 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것에 아무래도 좀 부담을 느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 사전에 이런 부분들이 협의가 됐다기보다는 공수처의 집행에 경호처가 1차보다는 좀 더 소극적으로 대항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렇다 보니까 무리 없이 어쨌든 1차 저지선, 2차 저지선 그리고 관정한 진입까지 이루어지면서 마치 좀 경호처가 경호를 조금 좀 1차 집행 때보다는 조금 더 허술하게 한 조금 더 덜 집행에 저지에 나선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이것이 좀 순차적으로 잘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는 측면이 있었지 사전에 이런 부분들이 협의되기에는 양측의 입장차가 너무 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제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뭐 점심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정해졌는지 이 부분은 지금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경호 부분과 관련해서도 지금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이 상황도 어쨌든 경호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구치소로 이동을 한다면 경호가 좀 더 까다로워질 수 있다. 이런 또 지금 분석도 있던데요. 그렇죠.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려할 측면이 있습니다. 여전히 직무가 정지됐지만 현직 대통령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어쨌든 체포가 되는 초유의 사태인데 만약 구치소로 이동한다면 경호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실 이전에 이렇게 해봤던 경험이 없는 거죠. 사실상 체포나 이런 어떤 강압적인 수사 방식에 대해서 되게 저항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이 구금된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건 용납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제 조사를 받고 공수처의 조사를 받고 서울 구치소로 가지 않고 이동하지 않고 계속 그냥 조사를 받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사가 길어질 경우에는 서울구치소로 이동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수처 안에 이제 별도의 휴게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휴게 공간에서 쉬고 이후에 조사를 받고 이런 수순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뭐 내일이 윤 대통령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복잡한 상황입니다. 현직 대통령의 신분이 유지된 현재의 상황에서 탄핵 심판이 진행돼서 현재 탄핵 심판과 관련된 기일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 기일을 하루 앞두고 지금 전격적으로 체포가 된 상황이란 말이죠. 네. 만약 공수처에 윤석열 대통령 측이 요청을 하면서 내가 내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기일에 출석을 하겠다고 한다면은 공수처가 이 부분을 어떻게 이렇게 허용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만약 허용을 안 해줄 근거를 찾아보라 한다면은 또 허용을 안 해주기도 어려워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시간적인 측면에서 공수처는 시간을 쫓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지금 이렇게 복잡한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 와중에 지금 헌법재판소의 이 심리 기일에 출석하면은 이 상황도 다 그대로 녹화가 되고 이후에 바로 이 변론이 종료가 되면 공개도 되고 있잖아요. 여기에 출석해서 어떤 본인의 어떤 변론을 핀다는 것도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뭔가 좀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 아마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오늘 출석을 결정한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추측을 과 맥락을 같이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렇게 튀는 발언이나 이런 것은 크게 없었어요. 굉장히 신중한 입장을 보였었는데 오늘 영장 집행과 공수처 수사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혔네요. 아마 본인이 법조인으로서 좀 평가를 한 부분이 있는 네, 것 같은데요. 최근에도 이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서 대통령을 사냥감 다루듯이 하지 말라는 취지의 또 입장을 내서 그랬었죠. 예. 아마 대선 주자로서의 본인의 입지를 다지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많은 정치적인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강성 지지층들에게 소구하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거듭내는 것이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이 메시지가 읽히는 부분이 있고요. 이거 똑같은데 이거는 다른 거고요. 조사를 받는 이유가 상당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영장에 의해서 체포가 됐다고 한다면 이 48시간 내에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청구를 했을 때 발부가 되기라도 하면 라는 말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영상을 바로 확보한 대로 저희 JTBC도 그 영상을 바로 보내드렸었는데 이 오늘 나온 이 윤석열 대통령의 영상에 대해서 저희가 또 중요하게 좀 짚어볼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요. 이 영상을 먼저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계속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저를 응원하고 많은 지지를 보내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네, 잠시 오늘 먼저 실망스럽고요. 그리고 여태까지 변호인들이 주장했던 그 비상식적이고 약간 좀 터무니없어 보이는 그런 주장들이, 논리들이 이게 단순히 그 변호인들만의 주장은 아니었구나. 이게 다 윤 대통령과 교감이 있었던 주장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에서 더더욱 실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렇게 비상계엄이라는 사태를 통해서 내란 피의자를 조사를 받게까지 된 마당에 상처 입은 국민들에 대한 사과, 위로 같은 걸 보여주는 법적으로 개전의 정의라고 하죠. 뉘우침은 전혀 없고 그냥 자신을 지지하는 극력 열성 지지자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그냥 고마움을 표시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선동에 가까운 숨은 메시지가 있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점에서 너무 실망스럽고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실 소환에 이제 불응을 하고 그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도 거부한 건 사실상 윤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법조인 출신이 대통령이 되어서 검찰총장까지 하셨던 그런 대통령이 이제 체포영장까지 거부하는 건 본인인데 이제 법이 모두 무너졌다라고 말하는 것이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 사실상 납득하기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관저 앞에 상당히 많은 수의 의원이 오늘 새벽부터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와중에서 좀 이제 권영진 의원 같은 경우는 좀 부상을 당했다 혹은 팔이 꺾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기도 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아무래도 더 좀 감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많은 의견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저희가 1차 체포영장 집행 특보 때는 이제 43명의 여당 국회의원이 관저 앞을 향했던 걸 확인했고, 오늘은 지금까지 확인된 걸로는 뭐 20여 명에서 30명 수준이다 이렇게 알려졌네요. 일단은 그런 상태고, 그 아까 이제 공수처와 경찰이 최종적으로 관저 안에 들어가서 이제 영장 집행 여부에 대해서 협의를 할 때 최소 서너 명의 의원이 있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는 뭐 윤상현 의원이나 혹은 박충권 의원 정도가 일단 거론되고 있고, 그 뒤에 이제 관저를 떠날 때는 더 많은 의원들이 목격됐었습니다.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도 그렇고. 네. 갈등과 혼란을 조장하는 언행은 자제되어야 한다. 이렇게 여야에 모두 당부했습니다. 또 우원식 의장은 국회는 대내외적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 앞으로 국정협의회 등의 이제 조속한 가동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또 여야 간의 논의 중인 특검법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럼 정치권에서는 앞으로 어떤 논의가 좀 이어질지 좀 예상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지금 사실 내란 특검법도 그동안 야당에서 계속 내왔고 또 내고 이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자진 출석으로 처리해달라고 하면서 한동안 대치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만